예, KBS TV 나를 돌아봐 제작 발표회에서 시청률을 운운하며 설전을 벌인 조영남, 김수미 씨가 사태가 조영남 씨의 진심 어린 편지로 인해 겨우 봉합이 됐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MC몽, 이수근 등 최근에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의 컴백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예계가 다시금 들썩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 연예계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나를 돌아봐 제작 발표회 당시 네. 총극 저희들이 자세히 보도를 좀 했잖아요. 네. 사실 그런데 이제 김수미 씨가 방송 활동 중단을 하겠다 했는데 또 네. 본복을 했어요. 네. 이 두 분 정말 프로들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왜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왜 이런지는 아무도 예. 모르는 거고요. 예, 예. 그러니까 김수미 씨가 그날 왜 그 조영남 씨한테 예, 이른바 예. 요즘 젊은 사람들 용어로 디스라고 하는데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조영남 디스를 한 거죠, 말하자면. 예, 예. 그런데 뭐 시청률이 조영남 씨 나오는 부분이 시청률이 낮다. 뭐 방송국에서 잘릴지도 모른다. 또 어떻게 보면 이 정도 수준의 디스는 요즘 웃어 넘길 수도 있는 건데 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원로 방송인 조영남 씨가 갑자기 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내 평생 이런 모욕은 처음이다. 왜 이런 식으로 과민 반응을 했는지. 그리고 하차를 한 이후에 바로 또 돌아왔으면 한번 홍역을 겪었으니까 잘 이제 프로그램을 추스려서 흘러나가야 될 텐데 갑자기 또 그 타이밍에서 김수미 씨가 이젠 내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돌출 행위를 한 것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데 김수미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그 스마트폰을 처음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악플을 옛날에 경험을 못 해봤다가 직접 눈으로 악플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거기에 충격이 컸다. 그리고 김수미 씨는 이제 방송국에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 김수미 씨의 파트너가 장동민 씨에서 박명수 씨로 바꾸는 과정에서 본인은 몰랐다는 거죠. 방송국이 알아서 그냥 바꿨다는 거죠. 일단 서운한데 근데 바뀌는 과정을 본인이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딱 보니까 네티즌은 나를 욕하더라. 그러니까 마치 김수미 씨가 박명수 씨를 이렇게 그 캐스팅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처럼 고양이 같아서 그런 거 아니냐. 같은 호남 사람이라서 챙겨준 거 아니냐. 이렇게 고향을 가지고 막 그 비난을 듣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비난을 듣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상처를 받은 결과 김수미 씨가 그래서 하차 이제 돌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자신이 돌출 행동하는 모습 그 동영상을 봤다는 겁니다. 봤는데 이것은 내가 제정신이 아니다. 내가 왜 조영남 씨한테 그렇게 이상한 말들을 하며 또 현장에서 박명수 씨가 기자들한테 떡을 돌리는데 박명수 씨한테 이런 등신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영상을 자기 스스로 보면서 나는 지금 상태가 안 좋다. 방송 출연을 할 때가 아니라 정신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이제 하차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건데 그러다 또 결국에 이제 이경규 씨라든가 주변 사람들의 설득으로 또 다시 돌아온다고 하고 원로 방송인들이 막 이랬다 저랬다 극단적인 행동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질타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사태가 좀 겨우겨우 봉합이 된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조영남 씨의 손편지도 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영남 흘렸다면서요. 조영남 씨의 손편지가 정말 신의 한 수의 역할을 한 것이 그 손편지에 보면 어떤 대목이 있냐면 우리 모두 네가 참 마음씨 착하고 여린 여자라는 걸 다 알고 있다. 이게 김수미 씨의 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김수미 씨를 굉장히 강하고 뭐 욕쟁이 아줌마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티즌도 저 사람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욕을 해도 되겠지. 저 사람은 받아들이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딜 가든지 김수미 씨한테 욕 좀 해달라고 막 이러니까 김수미 씨는 강한 캐릭터로 자꾸 연기를 하는데 말하자면 일상생활이 연기인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생각을 할 때는 나는 마음이 사실은 여린 사람이고 나도 여잔데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욕만 해달라고 그러고 그게 이제 평생의 한인데 바로 이번에 조영남 씨가 우리 모두 네가 참 마음씨 착하고 여린 여자라는 걸 잘 알고 있다. 공감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옆에서 공감을 해주면 그게 이제 마음에 맺혔던 게 봄날 눈 녹듯이 이렇게 사르르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김수미 씨가 이번에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좀 마음이 풀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가 김수미 씨가 굉장히 하차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고 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돌아오느냐 결국에는 이 시간 자체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김수미 씨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극에서 극으로 예, 예. 이렇게 막 굉장히 진폭이 큰 좋은 말로 이런 쿨하다고 할 수 있겠죠. 뭐 글쎄요, 이걸 쿨하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김수미 씨가 예, 예.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예. 그냥 뭐 좀 슬펐다, 충격을 받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1년 동안 자리에 몸져 눕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예. 그래서 정신과적으로는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김수미 씨 본인은 또 시어머니한테 빙의가 됐었다고 주장을 하고 예. 그리고 또 뭐 출가하려고 삭발을 한 적도 있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상처를 받았을 때 보통 사람보다 더 강한 어떤 반응을 보이는 예. 그러다가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정상을 회복하는 이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기복이 심한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이 제작 발표회 당시에는 상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강한 행동을 했다가 예. 또 시간이 지나고 주변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고 이러니까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이 김수미 씨도 조금 어떤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마음의 정상성을 회복하기 위한 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김수미 씨가 자기가 스스로 나는 지금 정신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예. 스스로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좀 더 이제 상담을 통해서 더 원만한 예. 정서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래요. 지금 조영남 씨 연세가 70이고요. 예. 김수미 씨가 66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본 분들인데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 어떻게 보일지 참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예.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가 단순히 어떤 김수미 씨의 막말도 문제이겠지만 예. 시청률 만능 지상주의 예. 거기서부터 문제가 촉발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예.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 의심을 하는 예. 게 기자들도 의심을 하는 게 저게 과연 진짜일까? 그 제작 발표회장에서 왜 그 막말을 하며 갑자기 사라지고 어떤 네. 사람이 예. 금방 금방 돌아오더니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또 사라지고 차차하고 이게 과연 현실에서 리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사실은 짜고 치는 고스톱 쇼 아닌가? 일종의 그 사람들한테 화제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쇼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식의 생각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이게 사실관계가 어떤지는 모릅니다. 근데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끔 요즘에 우리나라 방송계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한 예능 프로에서도 보면 그게 처음에 시청자와 소통하는 착한 예능이라고 표방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일반인들의 이제 사연을 소개해주고 이런 프로그램인데 지금 알고 보니까 일반인들의 사연이 과장됐고 그것을 제작진들이 조작을 해서 굉장히 자극적인 사연을 만들어서 방송을 했다. 이런 의혹이 지금 불거지면서 방송가에서 전반적으로 시청률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화제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막 티격태격하는 싸움판을 만들고 뭔가 무리를 빚어서 우리를 다른 사람들한테 널리 알릴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적과 반성이 나타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이 힙합 서바이벌 쇼미더머니 맞죠? 4에 출연 중인 한 래퍼가 너무 선정적이었다, 도를 넘었다 이런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떤 사연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쇼미더머니라는 힙합 이제 뭐 그 오디션하고 뭐 서로 경쟁하고 이런 프로그램인데 한 출연자가 성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동작을 현장에서 해서 녹화가 중단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녹화가 중단이 됐을 정도면 정말 심했겠다라고. 왜냐하면 나중에 생방으로 내보내기 어려울 거라고 뻔히 알면서도 녹화는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편집으로 드러내고 뭐 이제 안 좋은 말 같은 건 삐하고 처리하고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녹화를 중단시킬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이 정도가 심했길래 현장에서 심사위원들이 우리 이런 식으로는 방송 못한다고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녹화를 중단시켰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이군요. 연예인은 녹화 중단 못 시킵니다. 대부분 PD가 컷을 해야 컷이 되는 거지 연예인이 먼저 중단 못 시킵니다. 근데 연예인들이 나서서 문제 제기를 했을 정도면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 출연자가 그렇게 심각한 일을 벌일 거라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이 결국에는 계속 자극적인 출연자들을 출연시켜서 어떻게 하면 자극적인 쇼를 만들까 이거에만 골몰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견된 사고가 터진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MBC 주말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복면가왕 이야기 좀 해보고 싶은데 화생방실의 클레오파트라가 정말 오랫동안 이슈가 됐었고 결국에 가면을 벗고 이제 최고 시청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복면가왕의 클레오파트라가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아셨어요? 김연우 씨. 그 첫 회 처음에 가왕되는 그 순간에 예. 김연우 씨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회전, 2회전, 예. 3회전 가왕 이렇게 올라갔는데 1회전 때는 목소리를 숨겼기 때문에 예. 절대로 알 수 없었지만 한 3회전 정도 가면은 예. 본인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모르기가 어려웠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연우 씨가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원래 이제 이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이 반전의 매력. 가면 쓰고 노래하다가 갑자기 가면을 딱 벗었는데 엉뚱한 사람이 나오니까 예. 그게 엄청난 그 시청자들한테 재미를 줘서 지금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장년 시청자들도 저희 어머니도 드디어 이 프로그램을 이제 본방사수를 하기 시작하셨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인기를 끌면서 예. 클레오파트라가 가면을 벗는 그 순간 시청률이 26%.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요즘에 예. 예능 시청률은 10%만 돼도 굉장히 높은 시청률인데 그렇죠. 예. 26%면 이건 거의 뭐 국민 예능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클레오파트라, 그러니까 김연우 씨가 기존에 나는 가수다라는 왜 노래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출연했던 프로그램, 예, 맞습니다. 거기 출연을 했었는데 거기서 광탈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네. 광석도 탈락, 너무나 빨리 탈락했던 그러니까 나눔 가수다에서는 이분의 진 면목이 드러나지 않았던 거죠. 예. 왜냐하면 나눔 가수다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예. 이분은 그냥 조용히 이렇게 노래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막 핏대를 올리면서 막 열창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예. 그냥 CD처럼 노래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눔 가수다의 퍼포먼스 분위기하고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그 진 면목이 드러나지 않았다가 이제 복면가왕은 예.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퍼포먼스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조용히 노래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CD처럼 노래하는 김연우 씨의 특성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예. 그래서 야, 이 정도 노래하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반전의 매력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이 노래를 계속 듣고 싶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이 쇼 프로그램이 워낙 이 시각적인 퍼포먼스 위주로 흘러가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가 얼마 만에 이렇게 예. 음악을 듣는 예. 경험을 예. TV를 통해서 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거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도 예. 다 이제 공감과 예. 어떤 열광적인 반응이 나타나면서 바로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복면가왕 열풍의 중심이 됐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스크 뒤에 어떤 인물이 숨어 있는가 굉장히 스릴이 있어요 보니까. 예, 그게, 스릴이 있는데 예, 이제 예. 김연우 씨는 스릴이 없어도 상관없다. 잘하니까. 예, 그래요. 그런데 이제 김연우 씨 말고도 굉장히 우리가 저 사람이 그렇게 노래를 잘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뭐 개그맨 그리고 90년대에 나왔다가 빛을 보지 못했던 가수 예. 또 뭐 탤런트 안재모 예, 씨 예. 이런 분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가면을 싹 벗고 막 이러니까 예. 그게 국민들한테 굉장히 큰 반전의 충격과 재미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자 연예계 갑자기 또 컴백 소동이라 해야 될까요? 네. MC몽 지난 2010년인가요? 병역 기피 논란으로 무리를 빚었는데 이번 뭐 콘서트를 한다고 그러는데 네. 이제 다 풀린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자숙기간. 예. 연예인이 풀렸다고 할 수 있을 정도를 예. 정도가 되려면 예. 보통 이제 TV 출연, 예. 영화 출연 예. 이런 걸 해야 되는데 MC몽 씨는 지금 콘서트를 한다는 거고 콘서트도 원래 MC몽 씨급 정도 되면 어디 뭐 잠실 체육관 이런 걸 빌려서 옛날엔 MC몽 씨가 만석 다 채우는 공연을 했던 그런 분인데 지금 이제 소규모 인디 밴드들 공연하는 그런 데서 한 400석 정도 규모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 거니까 예. 완전히 뭐 자숙 기간이 다 풀렸다 이 정도는 아니고 이제 원래 두 발자국 다 나온 게 아니라 이제 한 발자국 정도 발을 들여놓은 네. 그런 셈이 될 것이고 일종의 이제 연예인들이 자숙 기간을 풀릴 때 간을 본다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뭔가를 합니다. 어떤 작은 행위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살펴보고 반응이 좋으면 이제 TV 출연을 하는 거고 그렇죠. 반응이 안 좋으면 다시 또 이제 조용해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연장선 상에서 지금 예. 소극장 공연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중의 감정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 좋은 사안이 성범죄 사안하고 병역. 군대 사안, 병역 문제입니다. 그래서 병역 문제는 한번 걸리면 군대를 다시 가야만 거의 해결이 되는 싸이 씨처럼 예. 가지 않으면 국민들이 용서를 웬만하면 해주지 않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MC몽 씨가 TV에 돌아오는 것은 당분간은 조금 그래요.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